안녕하세요. 저번 주 강의는 오브젝트에 색깔을 입히고 그 표면의 속성을 조금 조정하는 것들을 해 봤습니다. 하이퍼 쉐이드라고 하는 요 창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쉐이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번 주 강의는 이제 텍스처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를 입혀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간 과제 때 모니터를 모델링 해주셨는데 그 모니터에다 어떤 화면을 띄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거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어찌됐건 박스 형태의 모니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박스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요즘에 이제 흰 모니터들이 많죠. 그래서 좀 더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흰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그 전에 모델링 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흰 모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는 휘어지지가 않으니까 여기 폴리큐브라고 하는 요 인풋 항목에서 여기는 위드,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뎁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면을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놔야지 휘었을 때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와이드 형태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면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약간 튀어나오고 이쪽은 안쪽은 좀 들어가게끔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는 면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요.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뭐 사이드 뷰 이렇게 이제 사이드 뷰나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쪽 라인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B키 지금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B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드인데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 해제하고 선택하고 선택 해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Shift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여기 있는 부분 선택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브러쉬를 이용한 셀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칠하게 되면 칠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쓸데없이 선택된 부분은 선택 해줘야겠죠. 이런 거는 사이드 뷰나 이런 프론트 뷰에서 선택 해주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extrud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살짝 빼주게 되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안쪽으로 들어간 모니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베벨을 좀 적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테두리 부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선택을 해서 약간 라운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고요. 뭐 뒤쪽도 좀 해줄 텐데 뒤쪽은 조금 다른 값으로 해주기 위해서 요만큼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메쉬의 베벨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조금 줘서 여러 단계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랙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정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여기 보통은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곡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도록 하겠고요. 뒷면은 조금 더 곡면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베벨. 뭐 이럴 때 그전 썼던 명령어 그대로 반복하는 거니까 G키 누르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세그먼트 조금 조정해주고요. 프릭션을 조금 넓혀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깊은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선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다리 받침대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리 받침대도 만들어 볼까요? 약간 삼각형 형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실린더가 아니라 큐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기둥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요. 뭐 형태감은 이렇게 변형할 때는 이렇게 메쉬들이 많아야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뽑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미러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요. 굳이 반대쪽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만 해주고 우선 미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디트 메쉬의 미러를 이용해서 Z축으로 마이너스 쪽이 아니라 플러스 쪽으로 반대쪽으로 미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오브젝트 월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러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제 각져 있는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엣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베벨 컨트롤 B가 단축키죠. 베벨 이용해서 이렇게 각을 둥글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쓸데없는 부분, 가운데 엣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지워주는 것도 그냥 딜리트 클릭하면 버텍스가 남기 때문에 에디트 메쉬에 딜리트 버텍스 딜리트 엣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딜리트가 단축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베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조금 주고요. 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더 다시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약간 곡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곡면을요. 조금 곡면을 떠나서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약간 얇게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곡면을 만들어 주는데 그냥 곡면을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사용하게 되냐면 디폼이라고 해서 형태를 약간 변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폼의 non-linear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non-linear를 이용하게 되면 구부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밴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밴드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밴드 값을 주게 되면 여기 밴드 인풋이라고 한 항목에 여기 커베처라고 한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이쪽 방향이 구부러지려고 하는 방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이 밴드의 축을 이렇게 X축으로 여기서는 X축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커베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밴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이 밴드 디포머라고 불리는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한 거에 의해서 얘가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모니터에 히스토리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delete by type 히스토리를 지워주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밴드 디포머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이제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으로 재질로 되어 있고 약간 뭐 어두운 색도 있고 뭐 밝은 색도 있지만 검은색, 약간 회색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Assign Favorite Material 해서 약간 플라스틱이니까 불린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불린 형태의 쉐이더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약간 빛나게끔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컬러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면 됩니다. 뭐 어두운 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두운 색, 살짝 밝은 색으로 하고 싶다면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뭐 투명도라든가 앰비언트 컬러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쓸 일은 없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스페큘라 정도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뭐 강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부분,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 표면에 이제 약간의 난반사가 시작돼서 퍼지게 됩니다. 빛을 받고 정확하게 반사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퍼지면서 스페큘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이 약간 거칠고 난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롤 오프라는 걸 이용해서 그 정도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빛나는 것처럼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페큘러 컬러를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색깔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리플렉티버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렌더링 할 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인데요.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플라스틱은 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제품에 있는 오브젝트는 반사율이 없죠. 뭐 표면에 비춰지지 않죠.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걸 이제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니까 리플렉티버티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높여놓게 되면 나중에 렌더 타임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웬만하면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어두운 플라스틱 형태의 재질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그 받침대 오브젝트 같은 경우 약간의 금속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를 여기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한 거고요.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주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크리에이트 혹시라도 이제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윈도우라고 하는 창에서 브라우저, 그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 매터리얼 뷰어, other bins라고 하는 요거에 관련된 창들을 다시 재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뭐 혹시라도 뭐 창을 뜯었다든가 위치가 뭐 이상하다든가 없다라고 하면 윈도우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cre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favorite 마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금속 느낌, 살짝 금속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불린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그리고 요거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한 방식은 오브젝트 자체에 바로 입력을 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줌으로써 정확하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어사인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Property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컬러값 약간 빛나는 재질, 약간 회색, 밝은 회색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회색 정도로 해주고요. 약간 금속 느낌을 내려고 하면 스페큘라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얇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날카롭게 스페‌큘러가 생겨서 약간 금속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반사되는 역시나 리플렉티버티 반사하는 오브젝트라고 하면 리플렉티드를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것들도 너무 강하게 반사가 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살짝만 반사되게끔 해주는 걸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들의 기본적인 이 쉐이더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이제 메인이 뭐냐면 여기는 이 화면에 띄워야 돼요. 그 화면을 윈도우 화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들을 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선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목표가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편한 방법은 새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모니터,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가 있고요. 플라스틱 재질의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화면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90을 해서 검은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구부러뜨려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구부러뜨렸으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처럼 해주시 마시고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얘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디폼 이용해서 이렇게 non-linear 밴드 이용하게 되면 되고요. 역시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밴드 디포머를 돌려주고 밴드의 커베처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근데 역시나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 180도를 해야 되는군요. 180도.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가깝게 곡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된 겁니다. 화면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니터 플라스틱이랑 이 상태에서 역시나 밴드를 컨트롤 시프트 D 아니면 에디트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폼을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표면에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는 방법. 역시나 쉐이더라고 하는 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화면 같은 경우는 살짝 자기 자체의 발광을 하고 그러니까 음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사용해 주냐면 Surface Shader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rface Shader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램버트나 블린이나 폰 같은 그런 스페큘라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 자체를 음영값 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 값을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검은색이 되게 되고요. 하얀색이 되면 그 하얀색 자체가 보이게 됩니다. 뭐 스페큘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이 모니터 자체, 화면 자체는 그런 외부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서페이스 쉐이더를 입혀줬고요. 단순히 이제 여기는 컬러 값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씌워줘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보게 되면 컬러 아웃 컬러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 무늬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보던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Create Render Node라고 하는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봤던 페이버릿 마야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택 활성화된 게 이제 2D 텍스처, 3D 텍스처, 인바이러먼트 텍스처, 어더 텍스처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텍스처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외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파일. 외부의 파일을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무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없었나? 알겠네요. 무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외부의 영상을 씌울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마야 자체에서 어떤 이미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텍스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고요. 아직은 파일 연결을 안 했으니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폴더 모양이 있습니다. 우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하고요. 어떤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소주 이미지가 있네요. 제가 좋아서 놔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우선 소주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이미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JPG 파일이나 뭐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에 다른 프로젝트, 디폴트 프로젝트에 소스 이미지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 이미지 중에 어떤 게 있으려나 페이퍼 화면이 없나? 네. 네. 책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화면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미지를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뭐가 적당한 게 없네요. 적당한 게 없어.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아이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pad.bg, png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적용이 되게 되고요. 뭔가 이 샘플에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상에는 디스플레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인데 4번 단축키는 와이어프레임 디스플레이 상태입니다. 5번은 쉐이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적용한 쉐이더가 뭐 붉은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그런 쉐이더에 의해서 화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6번이 텍스처 모드입니다. 쉐이더 미드 텍스처 맵이라고 해서 텍스처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눌러야지만 드디어 텍스처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7번도 있는데요. 7번은 라이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라이트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화면에 어둡기와 밝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화면에 보게 되니까 뭔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돌아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돌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돌려도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6번 모드를 해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고요.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죠. 네, 그 정도로 돌아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텍스처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이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적용된 매터리얼 재질들을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게 아웃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텍스처가 적용돼서 이렇게 화살표, 문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게 되면 아까 전에 이미지를 넣었던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잘 보게 되면 Place to the Texture라고 하는 게 옆에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우선 하이퍼쉐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퍼쉐이드에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해서요.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페이스 쉐이더 쉐이딩 그룹이라고 하는 게 가장 상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쉐이더가 있고요. 아웃 컬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아이패드 BG라고 되어 있는 게 컬러 값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 플레이스 2D 텍스처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 2D 텍스처라고 하는 게 뭐냐? 플레이스 2D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이 오브젝트의 이미지 텍스처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커베이지,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프레임, 로테이트 프레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와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베이지는 1, 1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1이 아니라 0.1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지금 0.1 위치까지 매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0.1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11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프레임, 트랜스레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위치에 요거를 좀 작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0.5, 0.5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마찬가지로 0.25, 0.2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운데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만큼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핑되는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0.25, 0.25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1, 00으로 맞춰주고요. 밑에 보게 되면 로테이트 프레임입니다. 이게 매핑되는 그런 회전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0일 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비율은 지금 안 맞아져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율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반쪽 여기 하면 안 되겠군요. U하고 이제 V쪽 방향인데 뭐 이거 화면은 디스플레이 안 되지만 어쨌든 0.5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트랜스레이트 프레임을 마찬가지로 0.25만큼 옮기게 되면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고 뭐 이제 미러 같은 아이패드를 화면에 미러한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이미지의 비율에 맞게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렇겠죠? 실제로 여기 있는 게 뭐 16대 9의 이미지다라고 하면 실제 16대 9 이미지를 씌워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딱 비율에 맞게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Place to the Texture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이런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